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회자되는 제조업체들의 잔업 특근이 사라지는 현상과 건설업에서 일용직 일자리의 품귀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조업 현장이 언제나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공장의 야간조가 기본이었고 잔업이나 특근이 많을수록 근로자들의 월급이 더 두둑해졌죠. 일당제 일용직도 하루만 나오면은 15만 원은 번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2025년 현재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공장에는 기계가 사람보다 많이 있고 파견직 인력 업체조차 이번 주는 일감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한때 생산직은 몸만 건강하면 안정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잔업이 끈 공장과 일감이 줄어든 현장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 현상을 일시적인 경기 침체로 보고 다시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졌는데,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어떤 사람도 구조적인 변화라고 느끼고 있을 정도로 현장 분위기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즉,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가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의 제조업의 70% 이상은 수출 중심인데 자동차나 반도체나 철강과 조선과 석유화학 같은 산업들은 해외 주문이 줄면은 바로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고요.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세계 경기 둔화나 특히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한국 제조업의 가장 큰 타격 요인입니다. 지금에야 그나마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 통화 정책이 전환했고, 그동안 유럽이 고금리 여파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고, 또 중국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위기 탓에 철강과 화학 제품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의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중국은 저가 노동력으로 엄청난 양의 전 산업의 제품들을 전 세계로 덤핑하면서 중국에서 기인하는 전 세계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특히 중국과 단가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평균 70%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자동으로 잔업과 특근이 사라진 거죠. 일단 2022년까지만 해도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어도 현장은 잔업이라도 해야 월 400만 원은 번다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잔업이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잔업을 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의 순환적 문제라기보다는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결과죠.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은 이미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설비를 전국 공장에 도입을 했고요. 공정의 60에서 80%가 자동화가 되었고 AI가 생산 일정 검수 재고를 관리합니다. 예전에는 라인에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어도 라인은 멈추진 않습니다.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 전장 부품 공장은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로봇이 더 효율적이고요. 불량률도 현저히 낮아지죠. 한국산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 제조업 일자리 25만 개가 줄었는데 그중 절반이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입니다. 즉 기술 혁신이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생산성 중심 구조로 바뀌면서 한 명이 하던 일을 로봇이 3명 몫으로 처리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결과 잔업이 줄고 비정규직 계약 연장률이 떨어지고 신규 채용이 막히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또 인건비 부담과 주 52시간제의 이중 효과는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잔업을 줄인 이유가 되는데, 당연히 인건비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해가 지나면서 지속적인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느새 최저임금이 10년 새 2배 이상 오르면서 공장 한 명의 인건비는 시간당 10,000원을 훌쩍 넘었고, 거기에 주유수당과 4대 보험과 식비나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데 월 고정비용이 350만 원 이상입니다.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면 바로 인력부터 줄이는 게 생존으로 바뀌었고, 과거처럼 일 없을 때도 데리고 있자는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는 의도치 않게 잔업을 줄이면서 법적으로 잔업 허용이 까다로워지니까 회사는 아예 잔업을 없애거나 주말 특근을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일할 기회 자체를 줄여버린 셈이죠.
많은 생산직 노동자들은 잔업이 곧 생계였는데 법으로 그 통로가 막히고 월급의 20에서 30%가 줄었습니다. 즉 일은 덜 힘들긴 한데 지갑은 더 비어가는 역설적 상황이 생긴 거죠.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 물류 현장, 일용직 시장도 붕괴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주요 인력사무소에는 아침마다 수십 명이 서 있지만 오늘은 일이 없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들어가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한정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아파트 상가 공사가 급감하는 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안전규제 강화로 무등록 일용직 투입 제한과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시키면서 인건비가 낮은 노동력이 대체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즉 과거에는 막노동이라고 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일조차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 싸게 더 오래 일을 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이 절실하기 때문에 숙련된 한국 일용직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고요. 결과적으로 중장년층 남성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또 한국 제조업의 주력 인력층은 40대에서 60대인데 하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가 또 제조업에 오지 않고 있고 월급 대비 노동 강도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공장에는 나이든 인력만 남고 기업은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자동화를 추진합니다. 당연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면 잔업이 사라지고 인력 구조 조정이 이어지면서 숙련직도 은퇴하고 공백만 커지게 되죠. 이 악순환은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일자리를 줄이는 구조적인 모순을 낳고 있고요. 잔업이 사라진 제조업과 일용직 감소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를 또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고임금 전문직과 대기업 정규직은 여전히 안정된 급여를 받고 있지만 하청업체와 일용직과 파견직은 잔업이 끊기면 바로 월 소득이 반토막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잔업이 포함된 월 400만 원 받던 직장인이 잔업이 없어지면서 월 280만 원으로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소득 감소가 아니라 생활의 붕괴이고 한국은 이미 실질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생활물가와 금리나 주거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잔업이 끊긴다는 것은 곧 생존선이 끊기는 것과 같죠. 그렇게 이제 정부는 청년 고용과 중장년 재취업과 직업훈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죠. 지금 줄어드는 일자리는 훈련으로 메워질 수 있는 단순 노무가 또 아니어서 산업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사라지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이 많더라도 그 일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중이라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중심 정책이 중소 하청 제조업과 전통 산업을 버려두는 구조로 작동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조업이 흔들리면 그 지역 경제가 함께 흔들리고요. 창원이나 울산, 포항, 구미, 군산 같은 산업도시는 공장 잔업이 사라지자 지역 상권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식당, 편의점, PC방이나 학원 등 지역 내 소비 기반이 사라지고 일용직이신 아버지가 일감이 없어지자 가정 불화가 생기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젊은 세대는 도시로 떠나면서 지방 소멸이 또 가속화됩니다. 즉 잔업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반의 붕괴의 시작이죠. 결론적으로 잔업이 사라진 시대는 인간이 사라지는 노동시장을 보면 25년의 현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사실 여전히 제조 강국이지만 그 영광의 중심에 있던 노동자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공장이 또 멈춘 게 아니라 사람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이것은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AI와 제조업의 콜라보 하이브리드는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굳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솔직히 이런 현실에서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거나 다른 수익 구조를 찾아내고 AI에 대체되지 않는 인력으로 자기 개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하루하루 화이팅 하시고 모든 근로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